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오랜만에 야외 촬영하려니까 누가 볼까봐 좀 그러네요. 정말 오랜만에 여행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늦은 시간에 비행기를 타야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멀리 나가진 않고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주도 얘기가 비싸다, 물가 얘기 많은데, 물가가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싼 건 맞지만 또 피해 먹으면 생각보다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자주 제주도를 간 입장으로서 피해서 가면 돈 안 쓰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전 제 얘기이고, 예전에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디자이너에서 퍼블리셔로 전향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이제 탑승 수속을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전에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사실 꿈이 만화가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만화 학창시절에는 만화에만 되게 엄청나게 혼신을 쏟아부었죠.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분석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해보려고 했었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제 그림이 학교 그 책자에 표지가 되기도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만화를 좀 그리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만화를 그렸거든요. 아무래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뭘 하던 간에 이 멘토가 없으면, 멘토라기보다 뭔가 힌트라도 줬으면, 길을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전혀 예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왜냐면 그때 인터넷도 없었고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해봤자 PC통신인데 PC통신을 그런 정보 교류에 대한 걸로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되게 우물한 개구리로 막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후반쯤 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쯤 돼서 이제 게임에 빠지다가 게임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디자인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진짜 뭐든 독학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단점인 것 같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저를 근본 없이 디자인을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지게 된 게 대학교 다니면서 편입하면서 저는 정식적인 디자인과를 나오면서 이제는 디자인을 알게 되었고, 그게 일한 지 7년, 6년, 7년 됐죠. 근본 없는 디자인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는 5년쯤이겠다. 그때쯤에 이제 디자이너를 활동을 했었는데, 디자인이 나만 예쁘면 안 된다. 클라이언트가 좋아하는 거를 잘 캐치하고 그거를 디자인으로 잘 표현한다라는 걸 알았어야 됐는데 그걸 몰랐죠. 계속 저만 예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나만 예쁘거나 주위에서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게 시안이 통과가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런 경험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니즈를 분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시안을 최고 12번까지 만들었었나? 그 니즈를 분석하지 못해서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는 디자이너, 그 고객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고, 그와 더불어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거를 설득을 해야 되는 기술을 배웠긴 했는데, 이제 편입하면서 대학교 때 배웠죠. 내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설득하기 위해서. 뭐로 그려도 내가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면 진짜 돌을 팔아도 팔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정도의 언변은 안 됐었던 거죠. 거기에 따른 패배감? 이런 것들이 은근히 꽤나 많았었고, 그렇다고 제가 디자인을 그만둘 때쯤에 디자인이 구리거나 하다는 생각은 지금 봐도 그렇게 없었거든요. 자뻑일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나쁘지 않다 디자인 퀄리티는. 근데 문제는 내 디자이너를 설득할 수 있는, 또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분석해서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었다.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컴포넌트 디자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경쟁 시안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분이 시안 만들고 저도 시안 만들면 2벌에서 3벌 정도 제한이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들러리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패배자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내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분석 능력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디자인을 배운 뒤에 내가 작업했던 그 기간을 따지면, 제가 2004년에 디자인과를 나오고 이제 다시 2005년쯤에 새롭게 디자이너를 간다고 해도 2009년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식 절차를 받은 디자이너로 치면 어떤 4년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묵은본으로 막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패배감이라든지 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잘 분석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디자인 퀄리티를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그 찰나에 웹 표준 이슈도 있었고 웹 접근성 이슈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2009년에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때 에이전시 첫 면접을 봤었는데, 이력서에 뭔가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는 기획도 했었거든요. 그중에 뭐 하나 잘하냐 해서 그 순간, 면접하는 순간에 하나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지쳐있던 상태여서 그때 이제 퍼블리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퍼블리셔로 인정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근데 요즘에 또 고민인 게, 늘 인생은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제 퍼블리셔냐 프론트엔드 개발자냐 사이에 두고 현실적인 고민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 디테일하게 다음에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 현재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갭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24년 동안 퍼블리싱을 해왔고,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익숙함 그리고 다루는 능력치에 대한 갭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나오는 현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닥에 있으면서.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수속을 밟으러 가야겠네요. 감사합니다.